개인방송팬 90.7MHz 굿모닝 인천 이도영입니다. 4부 시작하겠습니다. 정치 맛보시죠. 박상병 사평론가, 김은경 인하대 정치외교학과 초빙 교수와 이야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평론가님, 네. 12.3 계엄 사태 시작으로 지금 약 4개월 동안 한국 군 정치사에 현대 정치사에 있어서 가장 뜨거운 시기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일단 내일 헌재 결정과 상관없이 이 시기에 가장 주목할 만한 사안 하실 말씀 좀 총평을 해주신다면요? 이거 많아요. 이제 하고 싶은 얘기 예. 정치학자로서 예. 더더욱 이제 우리 한국 정치를 연구하다 보면은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이 계엄 사태가 얼마나 중요한 고비였는지를 정말 많이 느끼고. 또 현실적으로도 그런 생각들을 하는 사람들 많이 만나고 그럽니다. 예. 또 책들을 보더라도 지금 우리 상황을 적절하게 설명할 수 있는 특히 미국이나 유럽의 정치학자들의 책도 엄청 많이 있어요. 볼 때마다 네. 이 대한민국도 어쩌면 비슷하겠구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런 기회 한번 우리 국민들도 좀 알았으면 좋겠다는 싶은 생각인데요. 어떤 거냐면은 저는 핵심적인 사안은 서부지방법원의 폭력 사태다. 예. 거기서 그렇게 크게 인명피해가 난 건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사태가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대목은 대한민국의 극우 세력이 발호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근데 이것이 우리도 옛날에 극우 세력은 있었어요. 예전에도. 근데 그것이 아니라 이제는 신극우 세력이 발호하고 있고 예. 다음 정권에서 잘못하면 이제는 극우 정치 세력들도 넣을 수 있다. 그것을 우리 이번에 봤고요. 이거는 우리나라만 그런 것이 아니라 미국은 이미 그랬죠? 진행 중이고요. 유럽에는 이미 집권을 한 이탈리아는 집권도 했습니다. 스페인도 지금 집권을 넘보고 있고 영국도 간단치 않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정치도 어쩌면 저렇게 갈 수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통해서 우리가 주목할 만한 사태 가장 큰 거는 많습니다만은 가장 큰 거는 저는 서부지부 사태를 폭력사태로 만든 예. 극우들이 이제는 국민들 앞에 명백하게 그 정체를 드러냈다. 앞으로 잘못하면은 그들이 정치 세력화 될 수도 있음을 우리는 목도했다. 그래서 지금은 너무도 엄중한 상황이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정의, 법치는 살아있다라는 또 이렇게 긍정적인 걸로 매몰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8대 빵을 예상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주의의 어떤 헌법적 위기 상황들을 많이 보여줬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의 과정에서. 예.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12.3 내란만큼이나 서부지법 폭동은 정말 위험한 신호였다라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한국 사회 정치 체제에 구조적인 문제가 있음을 이번에 다 여실히 드러냈다. 그러니까 대통령제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공공기관, 정말 이 위험 있어야 되는 기관들에 대한 구조적 문제 또한 이번에 지적이 아니라 이건 정말 여실히 보여줬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건 개헌 등과 같은 방법을 통해서 개혁되어야 되는 그런 필요성을 보여줬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교수님은 12.3 비상계엄 사태 얘기를 하셨고 또 평론가님은 서부지법 폭력 사태 얘기를 하시면서 그럼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되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물론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지 좀 담론적 차원에서 얘기를 하신다면 어떨까요? 굉장히 좀 중요한 질문인데요. 저도 그런 문제를 좀 고민을 해볼 때 두 가지 방안이 중요한 것 같아요. 예. 제일 중요한 거는 앞서 김은경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권력 구조를 바꾸지 않고서는 설사 다음 정권이 이재명 정권이 된다고 하더라도 별로 달라질 것은 없다. 여야의 극한 대치, 정치 부재, 내가 하면은 로면서 남이 하면은 불륜 같은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올 것이고 더 나와서 국민들의 분열도 예외가 아닐 것이다. 빨리 권력 구조를 바꾸자. 대통령 제왕적 대통령을 폐지하지 않고서는 방법이 없다는 측면이 있고요. 첫 번째 하나고 두 번째는 다음 정권에서 정권 교체가 되든 또는 정권이 재창출되든 간에 이번에 내란 세력은 완전히 종족을 멸종시켜야 된다. 정말로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건 아예 멸종을 시켜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나라는요. 봐보세요. 과거에 우리 근대사 이후부터 한 번도 과거를 청산하지 못했고 분단 국가입니다. 예. 한 번도 청산을 못했어요. 그 모든 폐해가 지금 그대로 고스란히 지금 우리한테 집중되고 있는 것이고 지금 못하면은 앞으로 젊은이들한테 그들 세대에 또 전가되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들 세대 가장 나쁜 짓이에요.
그래서 다음 정권이 어떤 정권이 된다고 하더라도 예. 이번에 내란 세력은 완전히 절멸시켜서 예.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과거에는 위태위태했지만은 이제는 강건하구나. 예. 흔들리더라도 그래도 꽃은 피는구나. 예. 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줄 수 있는 계기를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이제 권력 구조 바꾸기 위해서는 이제 개헌을 말씀하신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내란 옹호 세력 절멸력 말씀하셨는데 지금 국민의힘에서요. 지금 절반가량 의원이 지금 릴레이 뭐 기각 시위한다고 하면 당론이라고 얘기까지 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그렇게 따지면은 뭐 국민의힘은 뭐 거의 뭐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국민의힘 없을 것이 아니라 국민의힘은 지금으로서는 윤 대통령을 옹호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어느 순간에 윤석열 대통령이 더 이상 이제 존재할 가치 또는 활용할 가치가 없으면은 예. 국민의힘은 돌아섭니다. 정당이잖아요. 정치꾼들이잖아요. 예. 그래서 뭐 지금에 대해서 너무 비판적으로 볼 필요는 없는 거고 지금은 함께 가는 것이 유리하다고 보는 거예요. 예. 지금은 윤 대통령과 함께 가는 것이 유리하다. 너도 나도 윤 대통령을 지키고 또는 막 얘기하는 거, 저 그거 아니야? 할 수가 있겠지만은 예. 선거 때가 되면은 네. 또 윤 대통령 활용도가 떨어지면은 바로 돌아서 우리는 중도로 갑니다. 보수의 개요로 갑시다. 그 얘기가 또 나옵니다. 그러니까 뭐 8대0 그리고 승복하게 되고 또 국민의힘은 다시 변화와 혁신 속에서 또 하게 된다. 리세팅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교수님은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 일단은 이 구조개혁을 위한 개헌 논의를 조금 본격적으로 해야 된다. 이번 대선 후에. 네. 라는 게 일단 우선의 저는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개헌이요? 네. 예. 뭐 거의 비슷하시니까 뭐 요 얘기는 그만 이렇게 넘어가고요. 이제 탄핵 인용된 경우에 말이죠. 내일 11시에. 그러게 뭐 이제 윤 대통령 바로 이제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게 되는데요. 그러면은 이제 대선을 해야 됩니다. 대선 아까 잠깐 얘기했었습니다만은 이렇게 따지면은 이제 6월 3일 정도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 대선 시기 정말 빠르게 흐를 것 같은데 이게 어떻게 대선 시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하신다면 어떨까요? 그렇죠. 대선이 빨라질 것 같은데 저는 이번 기회에 국민의힘도 사실은 위기 때 기회가 만드는 것은 그거는 역사의 정언입니다. 예. 역사가 증명하고 이거 보여주는 건데 예. 지금 국민의 위기라고 하면은 딱 지금 찬스거든요. 좀 괜찮은 인물을 만들어서 이번에는 대통령 선거 지더라도 예. 또 탐이 있지 않습니까? 정당이니까. 근데 지금 보니까 그런 분위기가 아니에요. 뭐 지금 김문수가 1등을 한다고 지금 나와서 하는 거 보면은 너무 어이가 없고요. 예. 오세훈은 역시 깜냥이 안 잔다는 사실이 들통났고 홍준표는 역시 국민적인 인기가 없다는 사실도 들통났고 예. 한동훈은 당내에서도 인기가 없고 뭐 없네요. 유승민은 뭐 너 멀리 있는 것 같고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저도 이거 이 방송에서 국민의 후보 좀 괜찮은 후보 한 분 있으면 조금 이렇게 좀 홍보도 좀 하고. 유정복 시장. 유정복 시장님은 아직 너무 조용히 계시니까. 지지율이 안 나요. 근데 엄청 광폭 홍보를 보이는데. 조용히 안 계십니까? 네. 조용히 안 있죠. 지금 뭐. 그래요? 예, 광폭 행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럼 유정복 씨 한번 불러주세요 이쪽으로. 지난번에 전화 인터뷰 하긴 했습니다. 그래 우리하고 같이 하면 이것도 한번 하게. 뭐 예. 인천 시장이니까. 아무튼 지금 여권 내 후보가 없다 그 얘기 아닙니까? 저는 지금 딱 주목할 만한 지금은 아니라도 앞으로다. 그리고 국민의힘과 보수가 가야 할 미래다라고 할 수 있는 인물이 솔직히 없어요. 유정보 시장은 조금 난 그렇겠습니다. 혹시 기회가 되면은 이분을 할 것 같고 아직은 아니니까. 예. 지금은 솔직히 없습니다. 없으면은 뭐 그러면은 뭐 김은경 교수님한테 물어볼까요? 혹시 이분이 있을 것 같아요. 어디 있습니까? 저하고는 좀 평가가 좀 다르신 것 같아서. 여건에 없다고 그러시는데 지금 위기가 기회다. 여권 내 대선 후보 이렇게 괜찮을 것이다. 네, 여권에 누가 후보가 되느냐가 저는 초미의 관심이 아닐까 파면 이후에. 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한동훈 그럴 줄 알았어요. 한동훈 전 대표. 현재까지는 당심을 얻는 게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하지만 지금 여론조사로 드러나는 것은 국힘 지지자 중에 아주 극렬 지지자 일부의 저는 이 민심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탄핵 이후에 이 국힘 지지자들의 분위기는 좀 바뀔 수 있다. 당대표 선거 때 물론 뭐 한참 전의 일이지만 3분의 2 이상의 당심을 얻은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좀 다시 끌어들이는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고 보수 지지자들이지만 탄핵을 찬성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합리적인 보수 지지자들. 그들의 표심을 또
얻을 필요가 있죠. 그리고 한동훈 전 대표가 가지고 있는 좀 약간 이 새로운 정치인으로서의 이미지를 통해서 이 젊은 층과 그다음에 좀 중도층 일부를 흡수할 수 있다라면 저는 대선에서 그래도 이재명 대표와 한번 붙을 수 있는 여권의 후보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한동훈 대표 얘기를 알겠는데 네네. 한동훈 대표가 과연 그 여권 내에서 대선 후보가 될 가능성을 높게 점치시는 거예요? 아니면은 뭐 괜찮은 것 같다라는 얘기입니까? 아니면은 정말 대선 후보로? 전 대선 후보가 될 것 같습니다. 될 것 같습니까? 네. 또 되고 그리고 이재명 대표랑 또 지금 이제 나오는 여론조사로는 김문수 후보 다음이 한동훈 후보예요. 예. 격차가 조금 있기는 하지만 김문수 장관은 이미 좀 이제 제가 볼 때는 이 본선 게임에 들어가면 이 경선 내에서 여러 가지 이 악재들이 좀 저는 터져 나오리라고 생각을 하고 현실적으로도 저는 한동훈 전 대표가 후보가 될 가능성이 있지 않나. 저도 그걸 봐요. 당시 저는 오세훈 후보, 오세훈 시장을 봤어요. 오세훈 시장. 그 최강의 국민힘 인물 중에서 최강의 후보는 유승민이에요. 네. 최강의 인물은 유승민이에요. 근데 당심에서 워낙 안 좋으니까 당심이. 뭐 대통령 대선 후보가 뭐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국민의힘이 앞으로 변화와 혁신의 깃발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이다 말씀드리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건데. 그럼 유승민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가장 민주당에서도 두려워할 존재이기도 하고 또 중도층 젊은 층한테 다 끌어안을 수 있는 저는 막강한 인물인데도 불구하고 당내에서 별로 존재감이 없다는 측면이 당내에서도 조금 비토하는 분위기가 많다는 것이 이제 하나고 두 번째는 이제 한동훈 그러면 그 빼면은 이제 오세훈과 한동훈인데 오세훈은 최근에 그 토지거래 그 때문에 한방에 가버린 것 같아요. 역시 이 오세훈의 정책 역량은 과락이에요, 그죠? 평가하기가 부끄러울 만큼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다고 오세훈은. 아무튼 오세훈은 아웃되는 것 같고 그러면 한동훈밖에 없어요. 근데 한동훈은 당내 인기도 없지만은 또 검사 출신이란 말이에요. 이게 가능할까? 아무리 국민의힘에서 뭐 중도니 뭐 민주니 이걸 떠나가지고 검사 출신한테 호되게 당했는데 국민의힘 당원들이 또 검사 출신을 또 대통령으로 뽑는다? 야, 이거는 정말 저는 간단하지 않을 것 같아서 그래서 한동훈은 뭐 내부적으로는 당내 고만고만하니까 1등이 된다고 하더라도 본선 경쟁력은 거의 꽝이다. 거의 꼴찌 수준이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의 연장선이다. 같은 검사 출신이다라는 이유로 한동훈 전 대표가 공격은 받을 수 있지만 그래도 어쨌거나 계엄을 막아냈고 탄핵을 이끌어냈습니다. 저는 이런 점에서 이제 탄핵의 전국이 끝나고 대선 전국으로 하면 이런 점들이 저는 중도층에게 좀 어필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저도 유승민 후보가 가장 어떻게 보면 이재명 후보에게는 강력한 상대가 될 수 있다. 그런데 현실 가능성, 후보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거의 제로에 가깝다라고 보여지고 나머지 좀 이름이 있었던 인지도가 있고 좀 이렇게 후보로서 거론됐던 여타의 후보들은 제가 볼 땐 이미 후보 검증 차원에서 흠결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 점에서 한동훈 전 대표는 경험은 좀 짧지만 당내 경선에서 후보가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또 장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과정을 잘 이겨내면 저는 어떻게 보면 이재명 대표의 가장 적절한 상대가 될 수 있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오세훈은 이제 아웃된다 보면은 저는 한동훈과 홍준표의 싸움이다. 그러나 뭐 대선 후보가 돼도 유리할 것이다. 돼도 이재명 대표의 벽을 넘기는 본선은 아닐 것이다. 본선은 다 뭉쳐도 안 돼요. 다 뭉쳐도 안 된다. 뭐 결론은 뭐 뻔히 났다. 그러면요 이제 좀 다른 가정이긴 합니다만 지금 이제 인용됐을 때 경우를 얘기한 거 아니겠습니까? 탄핵이 또 이제 아까 뭐 4대 2대 2 뭐 아니면 뭐 5대 3 뭐 기각되거나 이제 각하될 경우에요. 윤 대통령 바로 대통령 복귀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뭐 승복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렇게 되고 민주당 가만히 있을까요? 승복해야 되는 겁니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가정으로 이제 그렇죠. 우리 지난번에 한번 김웅 교수님과 그 주제를 한번 다뤘습니다만 저는 만약에 기각이 된다면은 뭐 각각 포함해가지고 기각이 된다면은 민주당이 아니라 저는 국민들이 승복 안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바깥에는 거의 폭력 사태에 준하는 어쩌면은 준 내전 상태에 가까운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매우 높고 여기에 민주당은 지금
분노한 국민 여러분 다 집으로 돌아가십시오. 저는 이렇게 하지 않고 분노한 국민 여러분과 함께 싸우겠습니다. 헌재를 타도하자. 진짜 그 얘기가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만약 기각되고 난 다음에 그 이후로는 정말 우리는 끔찍한 수준의 국론 분열과 국민적인 충돌 또 역사의 후퇴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제가 앞서 써왔잖아요. 예. 앞서 그 누가 박지원 의원의 얘기요? 얘기처럼 누가 헌법에 반하는 결정문의 의견서를 낼 수가 있겠느냐. 예. 제가 말씀드린 이런 것들을 감안하면서 불구하고 탄핵을 기각시킨다? 그렇게 쓸 수는 없을 것이다. 그래서 만약에 한다면은 저는 말 그대로 충돌 사태도 정말로 충돌 사태도 배제할 수 없다. 아니 그러면 배제가 아니라 실행될 가능성이 높다. 아니 탄핵이 인용되면은 이제 승복이고 기각되면은 승복이 아니다라는 결론이 나는 저는 거 그렇게 될 아닙니까? 가능성이 많아 보여요. 왜냐하면 그거는 차이적인 문제가 아니라 만약에 인용이 되면은 승복 안 할 시간이 없어요. 대통령 선거해야 돼요. 국민의힘도 승복 안 한다고 할 수 없어요. 예. 대선 준비 안 할 거예요. 그리고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한동훈이 안 뽑을 거예요. 홍준표 안 뽑을 거예요. 이거 시간이 없는데 만약에 그게 아니라 만약에 기각이 돼버리면 대통령 선거 없어지잖아요. 다시 대통령 다시 윤석열 대통령이 복귀하잖아요. 예. 그 용납이 되겠습니까 그게? 좀 다르다. 완전히 거죠? 다른 거죠. 네, 예. 네 그렇습니다. 저는 기각 각하 가능성 0%로 보지만 예. 만약에 그렇다 하면 말씀하신 대로 대한민국 파국입니다. 파국. 이재명 대표도 그 얘기했어요. 이 복귀한다는 것은 제2의 계엄을 허용해 주는 것인데 예. 저는 합리적인 생각을 하는 헌법 재판관들이 정치적 고려를 안 했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 돌아가는 이 혼란한 상황을 어떻게 무시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판결을 내리는 게 이게 헌법의 위반은 아닌데 이게 중대한 헌법 위반은 아닌데가 아니라 너무 중대한 예. 헌법 위반이라고 다들 생각하고 그렇게 판단하는 게 오히려 상식적이고 헌법적인데 이 판단을 굳이 안 할 이유가 없는 상황에서 8명이 지금의 이런 국론 분열과 이런 상황을 본다면 저는 오히려 그래서 8대 0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히려 강한 정당성을 부여해서 그나마 혼란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예. 이건 너무나 중대한 파면감이다라고 8명이 일치 의견을 내서 그나마 이 지금의 혼란을 조금이라도 해소하는 예. 역할을 헌재가 할 것이다. 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저는 탄핵이 만약에 기각되면은 혹시라도 예.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지 예. 않습니까? 그죠? 그쵸. 충분히 기각될 가능성이 예. 있는데 그럴 때는 국민들은 엄청난 충돌이 아마 벌어질 것 같고 민주당의 역할이 중요한 거거든요. 민주당이 집으로 돌아가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저는 정답이라고 봐요. 그게 헌법 정신을 지키는 거니까. 예. 근데 그렇게 하지 않을 것 같고 김건 교수님 말씀만 들어봐도 안 할 것 같아요. 예. 예, 알겠습니다. 한 30초씩 정도 남았는데요. 지금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지키기 위한 좀 중차대한 한 주 아니겠습니까? 내일인데요. 마지막 말씀 간단히 한 3초씩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유명한 판결이 옆에서 아무리 떠들고 뭐 아무리 반발하더라도 개가 짖어도 예. 기차는 떠난다 그랬습니다. 내일 아무리 무슨 혹시나 기각이 난다든지 한다고 하더라도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역사의 기차는 앞으로 전진합니다. 그런 역사를 믿어주십시오. 예. 저는 조국혁신당이 이번 보궐선거에서 자리를 하나 차지했는데요. 예. 그 수석 대변인이 한 얘기가 좀 인상적이었어요. 봄 같지 않은 봄날이 이어지다가 마침내 봄비 같은 소식이 내렸다. 내일 봄비 같은 소식이 내릴 거라 믿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내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11시죠. 선거를 앞두고 탄핵 심판에 대한 결과에 대한 예측 그리고 향후 전망에 대한 이야기 두 분과 나눠봤습니다. 오늘 두 분 출연해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정치 맛보시오 박상병 사평론가 김은경 인하대 초빙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끝곡입니다. 오장박의 내일이 찾아오면 들려드리면서 방송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안전하고 행복한 하루 되시고요. 전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